자, 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사 동영상 강의를 맡은 박준성입니다. 이제 인터넷 강의 들어가기 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마음이 급하시다고 또 오리엔테이션 넘기지 마시고 오리엔테이션 차분히 들으시고 수업 들으셔도 충분하니까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오리엔테이션이. 일단 과목은 이렇게 5과목으로 우리 시험 준비되어 있는 거 5과목 직업심리, 직업상담 및 취업지원, 직업정보, 노동시장, 고용노동관계 법규 해가지고 출제 기준 새롭게 된 거에 맞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배점은 1차죠. 1차 과목. 1차 과목 배점은 이렇게 해서 각각의 20문제씩 배점이 돼서 전부 100문제죠. 100문제고 평균은 5과목 평균이 60점을 넘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한 과목이라도 40점이 되면 평균 60점이 넘더라도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 되면 과락이라 그래서 합격이 안 되는 과락 제도가 있죠. 그래서 평균 60점에 과락 40점을 통과하시면 1차 합격이 됩니다. 1차 합격이 되시고 이제 2차는 주관식이죠. 2차는 주관식인데 2차는 노동관계법규는 2차 시험 보지 않고요. 보통 이혼 선생님이 맡은 직업심리나 직업상담 및 취업지원이 주로 문제가 나오고 2차는 직업정보와 노동시장이 좀 비중이 적어지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직업심리와 직업상담 및 취업지원은 이혼 선생님 조금 이따 이제 나오시는 이혼 선생님이 강의를 하시고 요 세 과목을 제가 강의를 합니다. 이렇게 교재는 이제 이렇게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 그 동영상 그 강의 순서는요. 강의 순서는 저랑 이혼 선생님이 이제 번갈아 나올 수 있게 배정을 했어요. 그런데 교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강의가 상담학을 먼저 하시는 게 당연히 순서가 맞습니다.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상담학으로 벌써 인간에 대한 어떤 기초를 쌓으신 다음에 이 심리를 들으시는 게 맞아서 교재 편제는 우리 시험 그 과목 순서대로 이렇게 했는데 강의 순서는 이 상담학 먼저 하시고 이렇게 배정을 해놨어요. 상담학 이혼 쌤이 하시고 또 제가 정보론을 하고 그 다음에 심리학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혼 쌤이 하시고요. 노동시장을 하고 법규를 하게끔 이렇게 두 강사가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했는데 상담학을 먼저 배정했다는 거. 그래서 교재랑 이렇게 순서는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2차는 이제 그 상담 심리가 쭉 가고 제가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2차는 정보론과 노동시장을 끝에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둘이 나와야 덜 지루하세요. 그래서 오프도 이현 선생님이 한 번, 저 한 번, 이현 선생님 한 번, 저 한 번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투 트랙으로 가게. 그러니까 상담 심리 쪽 한 트랙, 그다음에 정보론 노동시장 한 트랙에서 투 트랙으로 가게. 그게 나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울게요. 요번 강의부터 저희가 오프라인에서는 카페를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2012년도에 제가 카페를 만들어서 오프라인 학생들하고 이제 수업에 대해서 혹은 뭐 질이나 아니면 또 제가 수업 외에 자료를 올리거나 할 때 소통을 하려고 카페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2012년부터 계속 운영을 했었는데 오프라인에 또 동영상도 어떻게 또 알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또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번부터는 아예 온라인 학생들에게도 똑같이 오프라인 카페를 열어서 같이 좀 소통을 하는 거로 하자 이렇게 이현 선생님이랑 의견을 일치해가지고 요번부터는 오프라인 카페를 같이 여러분들도 참여할 수 있게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카페 이름이 네이버 카페고요. 아마 교재 지금 보시면 아마 주소나 이런 거 아마 공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주소 치시는 것보다 이쌤 박쌤의 직업 상담사 이렇게 네이버 검색창에 이게 카페명이거든요.
이거 치시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가입이 가능하셔서 거기에 이제 그 이름하고 이제 뭐 우리 그 온오프 외에 또 다른 학생들까지 들어오는 건 좀 저희도 관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온오프 학생들만 들어올 수 있게 그 가입하신 그 뭐 아이디와 성함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질문란에 해주시면 저희가 가입을 해서 카페에서 뭐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만들어 놨으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오프라인에서도 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동안 들어와 보시면 이제 그동안 합격하셨던 분들 합격 후기가 진짜 이만큼 있거든요. 2012년도부터 했으니까.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 힘도 좀 내시고 이렇게 소통도 하고 자료도 보시고 이렇게 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기억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 스타일은 뭐 이론을 쭉 나가고 그리고 문제 쭉 풀고 그래서 뭐 이론 이만큼 칸 하고 뭐 문제풀이 따로 이렇게 운영을 안 합니다. 저희는 그게 그 공부하는데 이론대로 쭉 나가면 붕 떠요. 내용은 그냥 더 좋은 말이지 뭐. 근데 그게 문제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바로바로 들어야 그 내용이 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론 강의 쭉 뭐 한 2, 30강 하고 문제풀이 강의 이렇게 따로 하질 않아요. 그렇게 안 하고 이론하면서 문제를 같이 병행을 합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요만큼 정도 이론이 나가면 여기에 대한 해당 문제를 바로 그 자리에서 풀어요.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냥 수업을 쫓아오시면 돼요. 우리 수업하는 대로 저희가 이론 설명하는 건 교재에 밑줄 긋고 같이 들으시다가 문제를 풀면 같이 푸는 간단한 문제는 같이 풀고요. 저희가 뭐 미리 풀어보라고 하면 미리 또 말씀을 드리고 그럼 멈추고 다시 푸시면 되고 또 문제를 풀 때 그때 요거 잠깐 멈추고 풀어보세요 이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수업을 쭉 저희가 하는 대로 쭉 쫓아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서 이거 지울게요. 그 답지를 따로 드리진 않습니다. 저희는 우리 철칙이에요. 우리 예전에 처음 동영상 찍을 때부터 이것만큼은 누가 뭐라 해도 철칙으로 지켰는데 답지를 따로 드리지 않아요. 그 왜 그러냐면 답지를 처음에 이제 열심히 이렇게 듣다가 꾀가 생기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그 답을 교재에 있는 답만 답을 보고 교재에 있는 문제의 답만 막 색칠을 해요. 공부를 안 하고. 그래서 그 답만 어떻게 보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유혹에 빠져요. 근데 절대 붙을 수가 없죠. 100번 양보해서 운이 좋아서 1차에 그렇게 붙는다고 해도 2차 때는 어차피 내용을 알아야 문장을 외우기 때문에 어차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예 그러한 꾀를 내는 걸 사전에 방지하고자 아예 답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수업 시간에 답을 여기 말로도 풀어드리고 또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답을 여기다 필기를 해드려요. 해드리니까 답지는 어쨌든 드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희 철칙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저희는 뭐 인강이 뭐 많이 팔리고 인기가 있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합격을 시키는 게 1번이잖아요. 저는 그게 더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합격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냐를 했을 때는 답지를 드려서 뭐 이렇게 답만 색칠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걸 아예 미연에 방지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지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교재를 보면 아시겠지만 많지는 않은데 빈칸이 조금씩 있어요. 이제 수업 들으면서 키워드 적으시라고. 근데 그건 이제 좀 그때 좀 집중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빈칸을 많지는 않습니다만 몇 개를 좀 중요한 키워드를 빈칸에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듣다가 그거를 이렇게 체크해서 들을 수 있도록 또 빈칸도 마찬가지 정리된 자료가 없습니다. 수업 중간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그때 또 칠판에 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키워드도 수업을 들으시면서 맞출 수 있게 저희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듣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나름대로 오프야 뭐 어차피 같이 얼굴을 보고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지만 동영상은 그걸 어떻게 하면 수업을 더 듣게끔 할까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낸 하나의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1차 수업이 되게 1차 60점만을 넘는 수업으로 맞추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2차가 우리 시험의 주요이기 때문에 1차 때 기본을 좀 탄탄히 해놓으시면 2차 때 되게 수월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합격하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다 제 말이 맞다 할 거예요. 그래서 1차 때 그냥 대강 급하게 막 대강 내용도 잘 모르고 기출문제 대강 막 외워가지고 가면 운이 좋으면 그래도 60점을 넘을 수 있고 그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는 있지만 어차피 2차 때는 내용을 외우셔야 되고 내용을 그러니까 숙지를 해서 암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해도가 높아야 돼요. 그래서 1차가 단순히 60점을 넘는 그런 내용보다는 2차에 대한 기본 강의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수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들으실 때 그렇게 2차를 좀 더 하기 위해 쉽게 가기 위한 기본을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1차 수업을 들으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이 인강이기 때문에 이 수업 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또 이게 또 막 한꺼번에 많이 들으려고 막 이렇게 욕심을 부리셔서 좀 하시는데 점차 수업 뭐 일수를 좀 늘리시는 게 좋고 처음부터 너무 많이 들으려고 막 듣는 거에 핵심을 두셔서 너무 많이 급하게 들으시면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영상이라고 하는 그 인강이라고 하는 수업 자체가 제가 얘기한 걸 반복해서 언제든지 다시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아무래도 오프라인보다는 현장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도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듣는 사람이 어떻게 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시는 그 장소가 실제 오프라인이다, 실제 강의실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짜 저 핸드폰도 좀 꺼놓으시고, 뭐 이렇게 해놓으셔야지. 안 그러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현장감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현장감을 살릴 수 있거든요. 이제 저희가 수업을 동영상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의 스타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오프라인 수업과 똑같이 수업이 나가기 때문에 정말 현장감 있게 수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뭐 예를 들어 핸드폰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해놓고 정말 내가 강의실에 앉아 있구나라는 마음으로 뭐 예를 들어 따라서 말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따라서 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세요라고 하시면 그 자리에서 좀 풀어보시고 이렇게 현장감 있게 쫓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준비한 오리엔테이션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다 끝난 것 같고요. 저는 2009년도부터 이 직업상담사 수업용 강의를 했고 이현 선생님은 2006년인가 7년인가 하여튼 그 전부터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세월이 상당히 지났죠.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온오프에서 강의를 직업상담사 수업용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뭐 강사 전문성이나 뭐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저희가 그 단연간의 그 경험이 있고 그리고 우리 교재도 되게 심도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사실은 출판을 할 수 있는 책인데도 불구하고 출판을 하는 것보다는 보다 더 그러니까 팔리기 위한 책보다는 합격을 위한 책을 만들려면 사실 출판은 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이건 진짜 수업용으로만 딱 만드는 교재를 좀 하자. 그래서 교재도 되게 심도 있게 잘 만들었고 또 강의나 강사진이나 이런 부분도 되게 전문성이 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이끄는 대로 저희가 하는 대로 잘 쫓아오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마치고 이제 이어서 이훈 선생님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업상담사 2급 강의를 하게 된 이영숙입니다. 자, 앞에서 박준성 선생님 오리엔테이션을 잘 들으셨죠? 반드시 꼭 들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총 가야 될 방향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 저도 좀 그래도 짧게라도 자세한 건 박사님 다 하셨지만 말씀드리고 갈 것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강의를 들을 때는 여러분 취업을 위한 목적이긴 하지만 저 강사가 강의력이 어떤지 믿고 들어도 되는 건지 자, 신뢰감이 없으면 같은 강의라도 효과가 별로 없답니다. 그래서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믿고 가셔도 될 수 있는지. 일단은 저나 박 선생님은 강의를 한 지 정말 오래됐습니다. 저는 2007년도에 강의를 시작하게 됐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그 시절은 강의도 없고 책도 거의 없던 시절이에요. 동영상은 일체 없었고 오프라인에서도 2차 강의는 전혀 없었어요.
예, 그리고 또 책도 시중에 출판되는 게 1차 이론서만 있지 기출이나 2차 책은 없었던 시절부터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 하고 싶었는데 예, 그건 농담이고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뿌리부터 그래서 아주 제가 바닥에서부터 이 문제들을 분석하고 책도 직접 만들고 강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수강생들과 의논하면서 지금까지 잘 견뎌왔네요. 그래서 강의를 했었고 처음에 강의를 한 건 오프라인부터 강의를 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국비 지원으로도 많이 들으시는데 국비 지원 훈련이 정착이 되기 전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내일 배움 카드로 이렇게 불리고 있지만 이런 국비 지원 카드로 받으시는 거라서 온 오프라인까지 지금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유리하신 건 저희가 실전에서 수강생들을 매번 만나면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출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적으로 어떻게 인터넷으로 자료를 수집한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경향을 변화되는 것까지 분석해서 늘 교재와 강의에 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쌤들께 고스란히 전해드릴 수가 있더라라는 게 가장 큰 강점입니다. 그리고 또 그 속에서는 특히 2차 같은 경우는 많은 팁들이 정말 준비되어 있습니다. 팁들이 되게 중요해요. 암기기 때문에 요령이라는 게 되게 필요한 부분이 2차 강의거든요. 그래서 요령을 잘 파악하셔서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강의 방향. 제가 뭘 설명해 드려야 될까 적어놨는데 2번. 강의 방향. 보시면 저나 박 선생님은 동차 합격이 목표입니다. 동차 합격. 그래서 1차는 문제만 봐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 정말 잘못 알고 계신 거거든요. 1차는 반드시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왜? 2차를 한 방에 같이 합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나는 길게 가서 합격해도 돼요 라는 분들일지라도 그 길게가 1차를 수업을 듣지 않고 독학을 하시게 되면 제대로 된 기초를 못 닦으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기초 베이스가 있지 않은 분들이라면. 그래서 2차까지 동차 합격을 위해서 1차 때는 2차를 위한 기초 지식을 닦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초 공사를 해두고 2차 가서는 확실한 암기로 가도록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리고 내용을 어떻게 가냐면 자, 내용 이론에다가 예를 들어 프로이드 강의를 했죠. 그러면 문제 바로 같이 풀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셔서 저희는 그렇게 강의를 합니다. 바로바로 풀 수 있으면서 바로바로 학습도 되게끔 진행을 할 예정이고 더 중요한 건 양이 되게 많아요. 하시다 보면. 그래서 그 양을 어떤 건 가져가야 되고 어떤 건 가볍게만 봐도 되고 버려도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걸 독학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알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에도 선생님 이것들은 알아두세요. 이거는 그냥 눈에 바르고 가세요. 강의도 그렇게 하지만 교재에도 고스란히 녹였습니다. 특히 제가 강의하는 상담 심리 쪽은 너무 광범위해요. 그 모든 나온 걸 다 알려고 간다는 거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문제집에도 뭐 문제로만 정답만 체크하시라 이런 걸 다 표기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약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문제가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를 할 때, 자, 교재 순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강의하는 과목이 심리가 처음에 있고 직업심리, 다음에 직업상담. 자, 출제 시험 문제 가면 1번에서 20번까지 얘 먼저, 다음 21번부터 40번까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자, 그런데 상담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위한 내용이에요. 여기는 심리 검사와 관련해서 심리를 이해하는 건데 자, 인간에 대한 이해가 베이스에 깔린 다음에 뭐 심리 검사부터 통계까지 이런 내용들도 여기 있습니다.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수업할 때 갑자기 중간에 여기부터 갈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책을 펴실 때 참고해 주세요. 직업 상담 파트부터 먼저 펼쳐 주십사 하고요. 요거 끝나고 심리로 갈 테니까 제가 별도 언급이 없더라도 그렇게 찾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자세한 각각의 사항은 상담 심리 들어갈 때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재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데
자, 대부분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됩니까? 제가 교재가 1차 책 한 권, 2차 책 한 권, 두 권이에요. 그리고 둘 다 이론과 기출이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봐도 됩니까? 하는 말에는 불안함 때문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정확히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보셔도 200% 합격이십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괜히 강약이 없는 다른 자료로 넓히시면 더 힘드세요. 이것만 보셔도 충분하다. 그리고 보통 저희는 출판을 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출판을 하지 않고 오프라인도 그렇지만 온라인도 저희 수업을 직접 듣는 분들에게만 교재를 제공하고자 제본책을 만들었는데 대강 만든 책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시중에서는 구할 수 없는 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건데 대부분 후기에 보시면 교재가 좋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특히 많이 차별화시키려고 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재는 굉장히 이번에 특히 여러분이 들으실 때는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바로 책만 봐도 전체적인 흐름이 구분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그렇게 담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강약까지 당겼고요. 그래서 교재는 믿고 따라오셔도 됩니다. 이 두 권 이상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는 이 교재에 관련해서 저작권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책의 또 강점은 이 강의나 책의 강점은요. 가장 최신 문제까지 대부분 반영이 돼 있다는 거예요. 매 회차 오프라인에서도 학생들을 만나니까 지금 이번에는 이렇게 나왔고 다음엔 좀 이런 경향으로 흐름이 바뀌고 이걸 그때그때 반영을 하고 CBT로 복원되는 거니까 문제가 정확히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영역이 나왔고 어떤 식으로 나왔다라는 경향만 듣고도요. 이러지 않을까 하고 제가 복원하면 거의 비슷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 것들을 내용상, 문제상 웬만큼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차별화되어 있는 강의 그리고 교재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하는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책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아까 중간에 있을 거라고 했죠. 자, 직업 상담 파트 펼쳐주세요. 자, 그리고 상담하죠. 그럼 이론이 끝나면 문제 풀 때는요. 바로 그 챕터가 끝나는 챕터별로 문제가 다 실려 있습니다. 바로바로 좀 귀찮으시더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먼저 상담하겐 크게 여러 챕터들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다른 거를 미리 얘기해봤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상담의 출제 경향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 챕터가 있지만 특히 2장이 여러 가지 이론가들이 나옵니다. 보통 상담이 어려워요, 너무 많아요 하실 때는 주로 여기 파트가 많이 들어갈 때가 많아요. 자, 그런데 이 파트가 너무너무 중요한 게 지금 직업 상담 쪽은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냐면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신출이 되게 많다고 느껴요. 근데 손도 못 댈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인간에 대한 얘기로 이해하잖아요. 그리고 상담의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이 교재만 들어도 우리가 전공을 하지 않더라도 그죠? 이 교재와 강의만 들어도 사람에 대해서 상담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초 지식을 닦게 됩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이론별, 챕터별 다 어느 정도 기초를 잘 닦아주세요. 이런 개념적으로 골격을 잘 잡으신 다음에 플러스 이거와 관련해서 추가로 약간씩 변형한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혹은 추론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이거 답인 것 같은데 이렇게 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은 1번이요 이게 아니라 1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찍게 되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근데 뭐 기초가 탄탄하신 분들은 1번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 맞아요. 자, 이렇게 맞춰야 되는 게 상담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문제만 달달달 분다고 해서 그 실력이 절대 늘지 않아요. 요즘은 점점 그렇게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딴 건 모르겠지만 상담만큼은 기초 베이스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꼭 수업을 들으시고 기초를
닦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과락까지도 나오는 게 직업상담 쪽입니다. 그래서 필히 강의를 들으시고 정리를 잘 해주시라. 당장의 점수가 잘 안 나오더라도요. 엄청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꼭 잘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상담이고요. 특히 이 장이 특히 곱씹으면서 숙성을 시켜야 되는 파트예요. 그래서 여러 번 읽어보셔야 되는 파트다. 자, 미리 강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강의는 그렇게 중요한 파트는 아니에요. 상담을 들어가면서 각종 용어라든가 기본적인 내용인데 상담을 처음 접해보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업을 처음으로 접해보시는 분들 위주로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려면 자, 상담이 아까도 했잖아요. 되게 어렵게 느껴지고 양이 되게 많은 게 상담이에요. 근데 이 파트가 진짜 안 맞는 분들은 엄청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자, 그렇다고 해서 못 넘어갈 사는 절대 아니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 이 전체적인 과목을 좀 어떤 마음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설명을 먼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친구가 5과목이죠. 우리 5명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여러 명의 친구가 있으면 그중에 나랑 마음이 정말 눈빛만 봐도 잘 통하는 애가 있고 정말 대화가 이렇게 안 될 수가 없어 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다 맞진 않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 과목이 똑같아요.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듯이 과목도 나랑 안 맞는 과목이 있고 맞는 과목이 있어요. 그런데 어때? 합격하려면 5과목을 다 봐야 되잖아요. 우리 친구도 그렇잖아요. 헤어질 거 아니면 계속 만나야 되는 사이라면 어때요? 이해하려고 애쓰고 서로 노력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자,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야. 쟤는 왜 저래? 이게 아니라 쟤는 이 부분 나랑 대화가 잘 안 되니까 좀 노력해야 돼. 이렇게 가야 되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상담이 안 맞아서 나는 상담이란 애를 좀 많이 노력해야 되는 애구나. 이걸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안 맞다고 해서 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친구가 성격이 안 맞다고 해서 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 말은 해결하기 위해서는 알고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늘 첫 시간에 먼저 썰을 풀고 가는 게 있습니다. 상담이 어떤 거나 비슷하냐.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에 잘 그렸죠. 숲이 있어요. 숲에 나무들도 있고 여러 가지 나무가 있고요. 숲 옆에는 이건 뭘 것 같아요? 예, 아파트가 2개 있습니다. 자, 대강 할게요. 전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 그림을 보고 무엇이 보이거나 느껴지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말해보라 하면 사람들은 2분야로 나뉜다는 거예요. 자, 누가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가 아니에요. 그냥 분류가 될 뿐이에요. 나무를 먼저 보는 사람이 있고요. 숲을 먼저 보는 사람이 있더라.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너무 잘 이해하시면 건너뛰셔도 돼요. 나무를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에, 자, 그런데 일반적인 분들은 들어주세요. 저기에 산이 하나 있고요. 동그라미가 3그루, 세모가 2그루, 별표가 1그루, 아파트가 2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때요? 이렇게 보는 사람 같은 걸 보더라도 완전 달라요. 이 사람들은 매우 구체적인 게 먼저 인지가 된다는 거죠. 구체적이고 있는 그대로 팩트를 우선적으로 잘 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여기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근데 숲을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이하게 봅니다. 자, 올여름에 기후변화로 비가 많이 온다던데 자, 그러면 이 산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너무 민둥산인 것 같아. 나무가 너무 별로 없네. 그래서 여기에 산사태가 올여름에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슨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걸 먼저 접수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같은 걸 보는데도. 이게 이과예요. 어떤 사람이냐? 뭘 볼 때 구체적인 거 몰라요. 대신에 나무가 몇 그루 있는데 이름을 말해봐. 그럼 그건 몰라요. 그냥 전반적으로. 근데 알고자 하면 알죠. 근데 자연스럽게 우선적으로 접수되는 게 이렇게 서로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적인 게 아니라 먼 미래에 그죠?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어때요? 산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상상적인 거 혹은 추상적인 거 예, 여기 조금 뭐합니다. 혹은 숨어있는 거, 숨어있는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이 먼저 접수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물론 능력이 좋으신 분들은
둘 다가 왔다 갔다가 잘 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둘 다가 되시는 분들이야 문제가 없으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대부분은 한쪽이 매우 강한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둘이 보세요. 자, 하다못해 직업을 고를 때도 당장에 1년 안에 받는 연봉이나 복지 조건이 중요한 사람은 누굴 것 같아요? 이쪽은 그쪽을 더 선호한다는 거죠. 사실적으로. 예. 연봉이 얼만데 복지 조건은 어떤데? 자, 그런데 이쪽은 저 회사가 앞으로 비전이 있는지 당장엔 적어도 앞으로 내가 잘 버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지 이런 먼 미래에 숨어 있는 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전망.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다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안다면 직업 상담할 때 도움이 되시겠죠. 상대방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알선해 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두 부류는 타고난 어떤 기능의 차이인데 같은 걸 보고 듣고 하더라도 접수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한다고 치면요. 나무가 숲과인 사람을 이해하기 힘들까요? 숲이 나무과를 이해하는 게 더 힘들까요? 이해할 때. 자, 나무과가 숲과를 이해하는 게 더 힘들어 하십니다. 왜?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 이겁니다. 그런데 숲과는 사실적인 얘기를 하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둘 중에 누가 더 힘들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이해하는 게 더 힘들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 직업상담이라는 과목은 사람의 성격, 마음에 대한 얘기예요. 둘 중에서 과목의 성격이 어디에 가까워요? 여기에 가깝죠. 근데 법규는 이쪽에 가깝죠. 이렇게 우리는 서로 다른 영역의 과목을 공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은 다 이쪽이에요. 그래서 읽어보면 어떠시냐면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똑 부러지게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뭐가 똑 부러지지 않아. 문제를 풀 때도. 예, 되게 추상적이고 모호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잘못됐거나 교재가 잘못됐거나 강의가 잘못됐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다른 영역이 있는데 그럼 어때요? 이걸 계속 내가 상상적으로 추상적인 의미가 뭔가 연습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분들은 또 법규를 어려워하셔요. 어차피 다 약간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제가 들어갈 때 말씀드리기를 이분들이 힘들어하신다. 그럼 내가 이건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평상시에 내가 뭔가 문자를 보더라도 뭐 제 명칭을 보더라도 잘 기억해요. 예를 들어 마트 가서 장을 봤어. 얼마 주고 샀는지. 몇 그램인지 이런 걸 바로 보이지도 이 사람 잘 보이지도 않고 기억도 잘 못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잘 보이고 잘 기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 부분까지 잘 보시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런 것들 내가 잘한다. 이쪽은 내가 조금 없는 것 같아. 라는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요. 격려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조금 더 남들 한 번 볼 때 두 번 보면 된다. 대신에 이분들은 법규를 2번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래서 수업을 그 대신에 어때요? 여러 번 읽어보는 책을 여러 번 읽어보시면 되게 도움이 됩니다. 수업을 여러 번 들으시거나. 자, 요렇게 가야 되는 파트다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교재도 어떠냐? 상담적 교재 내용 자체가요. 되게 추상적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 교재도 좀 문장이 있으면 그 뒤에 있는 숨어있는 의미를 보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연습하는 걸 조금 해볼게요. 자, 1장 1절 직업상담의 기초라고 했죠. 그래서 1번 용어의 정의부터 들어갔습니다. 자, 보세요. 아주 알아둬야 될 것만 심플하게 넣었어요. 참, 쌤들 교재 보실 때 보시면 1번, 2번 제목이 선명하게 들어오죠. 각 제목 안에 또 그 다음에 괄호 1번들이 뭐가 있는가 좀 쭉 훑어보시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볼드체나 파란색으로 된 건 핵심이거나 기출된 거일 때도 많아요. 특히 손가락 모양이 붙은 거 있죠. 요대로 기출문제 나왔었단 얘기예요. 그런데 의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요즘 바꿔서 많이 내니까. 자,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다 보면 어려웠어요 하는데 90 몇 점 맞는 게 상담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안 나오니까 문제가 어려웠지만 90 몇 점, 80 몇 점 쉽게 나옵니다. 2차까지 대비해서라도 상담학은 좀 기초를 잘 닦아주시는 게 필요하다 강조드렸습니다. 다른 과목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자, 1. 진로 상담. 자, 대상자로 구분했습니다. 진로라는 건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자, 진로. 그래서 진로 상담하면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진로 상담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진로 상담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죠. 그럴 경우는 직업 상담이라고 부릅니다. 직업 상담은 직업 선택과 준비. 자, 지금 구직하는 중이야. 곧 졸업을 앞두고 취업하려고 해요. 이때 하는 상담이 직업 상담이 되는 거죠. 자, 직업 생활을 한다는 건 재직자예요. 그죠? 재직자라고 적어 주시고요. 재직자도 왜 상담할까요? 바꾸려고 상담할 수 있잖아요. 예, 다시 선택을 앞두고 하는 상담인 거죠. 직업 생활, 재직자에게도 은퇴기도 은퇴한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런 상담이 필요하죠. 그래서 실제로 직업 선택과 관련한 상담은 다 직업 상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자, 어린애는 안 들어가죠. 이런 의미로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어때요? 진로가 더 폭넓은 느낌이죠. 다음에 산업은 산업체에서 한다고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직업 생활을 하고 있는 작업자라면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걸 산업 상담이라고 합니다. 자, 의미적으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직업 상담은 산업 상담을 포함한다 하면 맞는 말인 거죠. 이런 식으로 보기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2번 들어갑니다. 괄호 1번 직업 상담의 목표. 자, 직업 상담하면 선생님들이 대부분 자, 혹시 담당 직업 상담사가 있으시다면 선생님들이 받으신 건 직업 상담이라기보다는 알선 상담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연결. 직업 상담은 그거보다 조금 더 고차원적인 건데요. 연결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역량을 길러주는 게 직업 상담입니다. 자, 다 들어가기 전에 상담자가 붙죠. 상담자는 내담자를 성장시켜 주겠다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하기 힘드니까 상담자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직업자가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선택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직업 선택을 돕고자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괄호 1번. 이런 사람에게 도와주고자 하는 목표가 뭔데?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 자, 동그라미 1, 2번 묶으시고 구직자가 왔잖아요.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이미 선택을 했어요. 나 뭐 하기로 했어. 그런데 왜 왔을까요? 확신이 없어서 오는 사람이 있고요. 또 선택을 못했어요. 근데 왜 왔을까요? 당연히 좀 알려주세요 하고 온다고요. 난 도대체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을까요? 이러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앞으로 자 알아두세요. 이런 경우가 자주 등장한다. 우리가 공부할 내용에 죄송해요. 선택했는데 오는 사람, 선택 못했는데 오는 사람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1번이 위에 거죠. 이미 결정했는데 왜 왔다고요? 확인하려고 왔다고요. 확신이 없으니까 확인하려고. 이미 결정 끝이고 2번. 목표를 명백히 한다고요. 내가 어떤 직업이 맞을까요? 선생님 직업 상담사 쪽이 맞는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자, 다음에 세 번째, 자신과 직업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 준다. 새로운 사실 밑에다가 정보라고 적어줄게요. 자기에 대해서 알 수 있게 정보를 주고요. 검사를 통해서. 직업 세계에 대해서 검색해서 자료를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신과 직업 세계에서 알아야 내가 저 일이 맞구나. 이렇게 결정이 가능하죠. 앞으로 정보라는 얘기도 자주 나올 겁니다. 다음에 4번. 의사결정 능력을 길러준다. 상담자가 이 길 가세요 찍어주기. 이게 상담이 아니라고요. 나중에 나를 알고 직업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이 길러지면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이 말은 그래서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얘기잖아요.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준다. 의사 결정 능력을 길러준다. 다음에 5번. 능동적 태도를 길러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담자가 가라는 대로 가고 하라는 대로 한다. 이거는 내담자를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다음에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 혹은 나를 더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스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 누가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능동적인 사람이 되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시험 문제 간접 수동적 이런 식으로 말장난식으로 냈었다. 자, 요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한 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푸실 때요.
자, 이렇게 박쌤이 이미 말씀하셨겠지만 저희는 수업 중에 꼭 수업을 들으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에 우리가 합격하려고 하는 거니까 수업 중에 들으시고 바로바로 푸시도록 해주세요. 자, 스톱하시고 푸세요. 4번까지. 자, 푸셨죠? 1번 직업 상담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직업 상담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이미 결정한 선택을 확신 혹은 확인하는 과정이다. 맞는 말이죠. 2번 목표를 명확히 해준다. 지금 이 얘기를 했네요. 3번 진로관리 의사결정 능력을 길러준다지. 길러주는 과정이 아니다 했으니까 몇 번? 3번이네요. 가끔 제가 3번이네 하면서 2번 적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설명으로 좀 대체를 해주세요. 다음에 4번 능동적 태도를 함양시킨다. 맞는 말이죠? 다음에 2번 정답만 체크. 바로 이거예요. 제가 강약이 들어갈 때 있잖아요. 이런 걸 억지로 나머지 다 보자 이건 아니에요. 답만 보시라고요. 그 이유는 있습니다. 이게 틀어져서 나왔을 때 맞추기도 힘들고요. 혹은 이 자체가 되게 고난이도라 여기까지 내용까지 다 알려고 가면 쌤들이 너무 지쳐요. 오늘은 첫날이라 잘 모르시겠지만 나중에 막 지긋지긋하게 양이 많은 기분도 들거든요. 좀 가볍게 해드리려고 하는 의도로 제가 이렇게 해드린 겁니다. 자, 기스버스라는 사람이 한 말에는 1번이 정답입니다. 진로 발달에 관심을 두고 발달이 뭐예요? 성장시켜준다고요. 아, 기스버스 어쩌고 들어가면 생애 진로 발달 동그라미 요거 들어가는 거 찍자. 자, 이렇게만 가자고요. 이런 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2번, 3번, 4번 또 읽어봐도 더 헷갈립니다. 왜?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단 기스버스가 아닐 뿐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그죠? 그냥 그러고 지나가시는 게 맞다. 생애 진로 발달 들어가면 뭐다? 기스버스. 이렇게 외우고 간다고. 뭐 형광펜으로 딱딱 그어주시면 더 좋겠죠? 다음에 3번 직업 상담의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이미 잠정적으로 선택한 진로 결정을 확고하게 해준다. 맞죠? 예. 먼 것은 원래는 확고까지는 아니지만 뭐 확고도 틀린 건 아니고 목표를 명백히 해주고 3번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해주고 4번 최대한 그래서 1번 헷갈렸다 하더라도 4번이 엥 이렇게 되는 거죠. 고소득 직업을 선택하게 도와주는 게 직업 상담의 목적인가요? 누구나 고소득이 좋긴 하지만 그게 직업 상담의 목적 이론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죠. 정답은 그래서 3번에 4번이구나. 다음에 4번 직업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의사결정은 진로 상담의 핵심이다. 자, 우리가 직업 상담을 왜 할까요? 선택을 못해서 왔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도 볼까요? 왜 틀렸나? 자기를 탐색하는 건 결정한 이후에 들어간다. 말이 안 되죠. 탐색하고 난 다음에 결정하는 거지.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나중에 결정하잖아요. 3번도 그겁니다. 의사결정 이후 보유기술을 파악한다. 다 자기를 파악한 다음에 나중에 결정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4번 검사 자료를 최우선시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 나중에 이 수업을 다 듣고 나시면 심리검사 결과를 무조건 맹신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구나. 이걸 느끼시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맛배기로 이렇게 공부하는 거구나 하고 알려드렸다라는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